음식은 필수적이죠? 좋은 소식은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해도 굶주릴 염려는 없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바다 물고기는 초밥처럼 날로 먹을 수 있어요. 기생충은 바닷물에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생선들은 꽤 안전합니다. 안타깝게도 임시방편으로 만든 회를 찍어 먹을 간장은 없네요. 숲 한가운데서도 굶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나무, 아스펜, 단풍나무, 버드나무, 자작나무의 속껍질은 식용이 가능해요. 초밥만큼 맛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죠. 또한 솔잎을 사용하면 추운 겨울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환상적인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나쁜 소식부터 말씀드리자면 눈을 먹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란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은 배를 채워주지도 않고 갈증을 해소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눈을 먹으면 체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또한 눈을 녹이려면 섭취하는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탈수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네,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더라도 여전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맛있는 페이스트리를 만들 때 밀가루는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가연성이 높은 물질이니까 불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밀가루는 석탄보다 인화성이 35배나 높으니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세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요리 팁이 있는데요.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물로 불을 끄려고 하면 오히려 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이라면 베이킹소다를 뿌려야 해요. 더 큰 불이라면 소화기를 사용하세요. 팬 위에 뚜껑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산소가 곧 부족해질 테고 산소가 없으면 불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반려견과 함께 호수나 연못 근처를 걷고 있는데 호수 한가운데 캥거루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무슨 상황이든 도와주려고 하시지 말고 여러분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세요. 캥거루는 포식자에게 위협을 느낄 때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불운한 포식자가 물에 들어가면 캥거루는 동물을 익사시킬 수 있어요. 많은 개가 이런 식으로 다쳤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반려견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강둑에 머물러 주세요. 히치하이킹은 재밌지만 숲속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독을 빨아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TV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는 끔찍한 행동입니다. 상처에 해로운 박테리아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대신 진정하고 바닥에 누워 상처가 심장보다 아래에 있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즉시 응급 서비스에 전화해야 합니다. 또는 친구가 병원으로 달려가야죠. 긴급 상황에서는 돋보기로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돋보기의 방향을 태양에 맞추고 마른 풀과 같이 인화하기 쉬운 물질을 향하게 하세요. 곧 연기가 보일 거예요. 돋보기의 배율이 높지 않은 경우 렌즈에 물을 추가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퓨마에게서는 절대 도망치지 말고 눈을 마주치지 마세요. 동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예요. 대신 몸을 크게 벌리고 팔을 벌리고 가슴을 부풀리고 동물에게 소리를 지르세요. 위험한 곤충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발가락이 거미나 전갈에 닿지 않도록 신발을 신기 전에 신발을 충분히 흔들어주세요. 방울뱀은 더운 여름날 침낭에 침입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방울뱀을 탓할 수는 없죠. 누구나 더위를 피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낭에 들어가기 전에 내부에 꿈틀거리는 생물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캠프파이어는 뱀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벌이 주인공 중 한 명을 공격하고 벌을 없애기 위해 물에 뛰어드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벌들은 여러분이 숨이 차서 다시 떠오를 때까지 기다릴 뿐이에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죠. 얼어붙은 호수에 빠졌는데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얼음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가세요. 그곳이 보통 여러분이 빠진 구멍입니다. 눈과 얼음은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얼음 구멍보다 훨씬 밝아요. 빠져나온 후에는 걸으려고 하지 말고 물개처럼 구멍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오세요. 얼어붙은 호수에 빠지지 않는 한 수영은 즐거운 활동입니다. 하지만 이한류는 수영의 즐거움을 쉽게 망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해영과 평행하게 수영을 시작하면 물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수영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려면 허리를 굽혀 물에 떠 있는 상태를 유지하세요. 엉덩이를 수평으로 세우세요. 긴장을 풀고 몸을 이완하세요. 견갑골을 모아 가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최적의 퍼포먼스를 위해 당황은 금물입니다. 수영할 줄도 모르고 구명조끼를 사기 위해 돈을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바지가 여러분을 지켜줄 거예요. 바지를 실제 구명조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바지에 공기를 채운 후 입구를 묶고 목에 걸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지에 방수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바지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첫 번째 본능은 물속으로 뛰어들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겠죠?
하지만 부양장치가 없다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붙잡고 물속으로 밀어넣어서 둘 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에 뜨는 물건을 던져주거나 막대기나 밧줄을 이용해 구조하는 거예요. 어두운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면 수면으로 가는 길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방향 감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숨을 내쉬세요. 공기는 물보다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그 공기방울을 따라가면 안전할 거예요. 급할 때는 바닷물을 마실 수 있지만 바닷물은 체액보다 4배나 더 염분이 높기 때문에 먼저 4배로 희석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바닷물 한 컵에 생수 3잔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섞으면 안전하게 마실 수 있어요. 바닷물에는 몸에 좋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담수를 대체할 수 없으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변에 있고 다리는 무릎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이 빠지는 걸 느껴요.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 가장 높은 지점으로 최대한 빨리 달려가야 해요. 다른 징후로는 땅이 흔들리고 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대에서도 100% 안전할 수는 없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 자고 있는데 강한 가스 냄새 때문에 잠에서 깬다고 상상해보세요. 불을 켜지 마세요. 전등 스위치에 스파크가 가스에 불을 붙여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폰의 손전등도 가스에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어떤 종류의 조명도 사용하지 마세요. 이제 안내견이 길거리에서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상상해보세요. 쓰다듬고 싶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움직이지 마시고 가만히 계세요. 견주가 개를 움직이게 하세요. 견주가 주위에 없는데 안내견이 주의를 끌려고 한다면 견주가 위험에 처했을 수 있으니 안내견을 따라가세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을 비웠을 때는 소셜미디어에 내용을 게시하지 마세요. 도둑이 이 정보를 이용해 집에 침입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조언을 무시해요. 방문했던 아름다운 해변의 사진은 집에 돌아와서 올릴 수도 있어요.